한 나라를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수 있는 로켓과 미사일, 어떤 전투기가 더 많이 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전투기가 고화력인지 알아볼 텐데요. 전투기 하면 떠오르는 건 뭐가 있나요? 서로 꽁무니를 쫓으며 기관총을 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대세는 미사일 쏘고 피하기죠. 사실상 미사일 셔틀이 되어버린 전투기는 전투와 폭격 모두 할 수 있는 전폭기로 진화했습니다. 전투용 항공기의 분류는 전투기, 전폭기, 폭격기, 공격기, 요격기 등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이번에는 전투기와 전폭기만 살펴볼 텐데요. 전폭기와 전투기를 묶다니 네가 그러고도 밀리터리 채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전폭기는 공중전과 폭격 다 할 수 있으니 엄밀히 보면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전투기와 전폭기 중에서 가장 많이 로켓과 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는 고화력 기종으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유로가 들어가는 유로파이터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걸 보여준 비싸기로 유명한 기종인데요. 영국이 먼저 개념을 잡고 고등 전투기 사업으로 구체화시켜서 독일과 프랑스에 보여줬죠. 하지만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답게 개발 주도권을 두고 다투다 혁명적으로 나가버렸고 그 와중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은 고등 전투기 사업에 댈 돈이 없어졌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정작 사업을 주도한 영푸독 세 나라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니 그야말로 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994년에 첫 비행을 하고 1998년에 이름도 지어주는 등 어떻게든 사업은 진행됐는데요. 그렇게 20년 만인 2003년 유로파이터가 눈물겹게 실전 배치될 수 있었죠.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유로파이터는 그래도 유럽 선진국들이 모여 만든 거라 9톤이라는 상당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합니다. 5톤 트럭의 공차 중량이 9.7톤으로 사실상 전투기의 5톤 트럭만큼 로켓과 미사일, 폭탄을 장비한다는 건데요. 그냥 하늘에서 5톤 트럭이 떨어져도 그 질량으로 건물에 구멍을 뚫어버릴 텐데 폭발까지 하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죠. 유로파이터는 스톰섀도우, 타우러스 등 순항미사일을 6발이나 탑재할 수 있고 레이저 유도폭탄은 9발에서 39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톰섀도우는 250km라는 긴 사거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했는데요. 러시아군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교량, 비행장, 사령부, 지휘소, 잠수함, 상륙함 등 그냥 다 부숴버리면서 러시아군의 혈압을 올렸죠.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라는 농담으로 유명한 라팔은 유로파이터의 개발사에서 이어지는 어찌 보면 배다른 형제 같은 친구입니다. 앞서 말했듯 유로파이터를 만들 때 프랑스는 개발 주도권을 다투다 나왔고 그러고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라팔입니다. 프랑스가 원한 콘셉트는 다목적 함재 전투기로 좋다는 건 다 넣어서 만능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알아서 무너지자 긴장이 풀린 프랑스는 군비를 축소해버렸는데요. 당연히 라팔을 만들던 개발진에게 주는 돈도 줄었고 개발진은 한숨을 푹푹 쉬며 뚝딱뚝딱 만들 수밖에 없었죠. 예산도 적게 주는데 만능으로 만들라고 하니 개발진은 머리털이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무려 30년 만에 이걸 해냈습니다. 덕분에 처음 나오고 10년 동안 너무 비싸서 안 팔리던 라팔이 그 성능을 인정받아서 서서히 팔리기 시작해 지금은 F-16과 F-35 사이에 있는 탑클래스 전투기로 거듭났습니다. 개발진의 집념으로 탄생한 라팔은 무장량이 유로파이터보다 500kg 많은 9.5톤으로 폭탄이나 미사일을 하나 더 실을 수 있는 작지 않은 차이죠.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배다른 형제 같다 보니 무장을 대다수 공유하고 있지만 라팔은 프랑스의 자랑인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액조세는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최신 방공 구축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킨 아주 유명한 대한미사일인데요. 이런 걸 단순 계산으로 14발이나 탑재할 수 있으니 라팔 혼자 적 구축함 14척을 공격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계산이 나오죠. 이런 라팔은 2011년 3월 24일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적기를 처음으로 격추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대이슬람 국가 공격과 대튀르키예 공습 등 여러 실전에서 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F-15는 천하의 미 공군이 F-4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로 만든 기종입니다.
존 보이드라는 군인이 들고 온 에너지 기동 이론을 참고해 1966년부터 새로운 전투기를 설계했는데요. 그렇게 1972년에 시제기가 나오자 2년 만에 양산에 들어갔죠. 이런 F-15는 원래 전폭기가 아니라 공중 담당 일진으로 개발됐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꿈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F-15를 함부로 팔지 않았고 그나마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정도가 F-15를 살 수 있었습니다. 걸프전에서 인상적인 첫 실전을 치른 F-15는 이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카타르에도 팔리면서 미국을 포함 총 7개국에서 운용하게 됐는데요. 고작 7개국에서 그것도 미국이 인정한 나라에서만 운용하는 기종인 만큼 F-15는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탑클래스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런 F-15조차 한계가 있었으니 바로 설계가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웬만한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컴퓨터가 F-15에는 없다는 문제 때문에 미국은 F-15를 업그레이드한 F-15EX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F-15EX에 본토 반공을 맡길 만큼 그 성능을 믿고 있는데요. 이런 F-15EX의 무장 탑재량은 무려 13.4톤으로 중국의 최신형 폭격기 HUK보다 1.4톤이나 더 실을 수 있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만 무려 22발을 장비하고 200km 떨어진 적기 한두 개 편대 이상을 혼자서 괴멸시킬 수 있는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 미국이 믿고 맡기는 거겠죠. 수호이는 소련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여러 항공기를 만들어온 유서 깊은 설계국이자 항공업체입니다. 그런 수호이의 작품인 수호이 34는 F-15와 같은 전폭기로 개발됐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더 크고 아름다웠는데요. 수호이 34는 완전히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앞서 만든 명작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크기를 키워 만들었습니다. 수호이 27은 소련 시절 미국이 F-15를 만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공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든 기종인데요. 그래서 수엘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그 자태만큼 비행 성능도 출중하죠. 하지만 소련은 수호이 27을 만들 때 연료 탱크를 안에 다 우겨 넣다 보니 경쟁작인 F-15보다도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큰 수호이 27을 바탕으로 조종석을 앞뒤가 아닌 좌우로 배치하고 이것저것 더 넣을 수 있도록 키웠다 보니 수호이 34는 폭격기 수준의 체급을 자랑하게 됐는데요. 수호이 34의 무장 탑재량은 무려 14톤으로 승용차 10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수호이 34로 승용차 10대를 투하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 양의 로켓과 미사일, 폭탄을 뿌리면 승용차 10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애교겠죠. 앞서 말했듯 F-15EX의 무장 탑재량으로도 한두 개 편대를 혼자 괴멸시키는 만큼 수호이 34도 엄청난 화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정밀 유도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수호이 34로 멍텅구리 폭탄이나 던져서 무장 탑재량만큼의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F-15의 아성에 가려져 있지만 이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전폭기로 수호이 34보다도 많은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만든 미국도 전투기처럼 쓰기에는 너무 크다 생각했는지 공중전을 치르는 건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아예 포기한 건 아니라 스스로 지킬 목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했습니다. 그래서 F-111은 날개 각도가 변하는 가변익의 장점을 살려서 저공 침투로 적을 기습 공격하는 데 썼는데요. 다만 안 그래도 위험한 저공 침투를 해야 하다 보니 한 번 갈 때 화력을 최대한 많이 퍼부을 수 있으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F-111의 무장 탑재량은 수호이 34보다도 많은 14.3톤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승용차 10대 분량의 폭탄을 떨구고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듯 F-111은 괜찮은 기체였지만 저공 침투에 지나치게 특화되어 있다 보니 F-15와 달리 더 오래 쓰이지 못하고 미군은 걸프전 이후로 전량 퇴역시켰습니다. 이렇듯 전투기의 무장 탑재량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었는데요. 수호이 34처럼 현역인 경우도 있지만 F-111처럼 어마어마한 무장 탑재량에도 불구하고 범용성이 떨어져서 F-15보다 먼저 퇴역하기도 하죠. 그래도 전투기는 무장 탑재량보다는 전투기 자체의 성능과 미사일의 성능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낭만은 죽어버렸지만 기술이 너무 발달하면 조종 기술이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마치 유행은 돌고 도는 것처럼 말이죠. 전투기의 최대 화력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